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8개의 보가 들어선 낙동강. 그 바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4대강 조사위원회가 최근 낙동강 수질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수심이 깊은 일부 구간은 수돗물의 원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수질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4대강 조사위원회 박창근 조사단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얘기 들어보겠고요. 자, 쓰면 쓸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누진제 소송 대리인인 곽상원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도 짚어봅니다. 최근 4대강 조사위원회가 낙동강 수질 관련 현장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수심이 깊을수록 수질이 더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를 4대강 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의 박창근 교수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낙동강 수질 관련 현장 조사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낙동강이 물고인 호수처럼 변했다고 하던데요. 직접 보시기에 어땠나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낙동강은 이제 죽어가고 있다고 감히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어가고 있다? 네. 낙동강은 현장에 보더라도 더 이상 강이 아니고 네. 물이 고여있는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렸고요. 그리고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보로 막혀져 있는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호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이 아니고 호수로 변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뭐 낙동강이 아니고 앞으로 낙동호수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낙동 1호, 2호, 3호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악취는 심하던가요? 네, 녹조가 죽으면은 누르스름한 거품이 생기는데 네. 거기에서는 아주 매캐한 냄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가 설치된 낙동강, 특히 하류 지역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낙동강을 따라 걸어가 보면 그런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바닥에는 이제 유속이 낮아지니까 뻘들이 쌓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강바닥에 쌓여져 있는 뻘을 채취해서 냄새를 맡아보면은 시궁창 냄새가 나는 아주 역겨운 그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럼 꽤 넓은 구간인데요. 이 최악의 수질로 꼽히는 구간이 있습니까? 낙동강은 이제 호수 형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와 보 사이에는 거대한 호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 더 나쁘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을 보면은 BOD와 COD 같은 경우에는 물 표면에서는 2급수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네. 수심이 깊어지면 5급수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존산소 같은 경우에 물 표면에는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만은 수심이 깊어지면 6급수인 매우 나쁜 상태로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강바닥에는 산소가 없는 무산소층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무산소층이 된다는 것은, 산소가 없다는 것은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낙동강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당장 걱정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수원으로 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독성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남자류가 지금 분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의 일부 보와 보사에서는 초록색 물감을 뿌리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질이 악화된 상태에서 그 물을 경상남도를 포함한 부산, 대구, 경북 1,300만 명 우리 국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입장은 수질이 비록 나쁘더라도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정수를 잘 하게 되면은 먹는 데는 이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정수 기술은 똥물을 정수 시스템에 집어넣더라도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수의 수질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환경부는 이 먹는 물이거든요. 이게 대한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기존 측정하던 수질 방식과는 달랐다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저희들이 수심별로는 과연 어떻게 수질이 변할까라는 것을 한 결과 수심별로 우리가 측정하기로 이번에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심별로 측정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부는 지금까지 이 수심별 측정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마도 환경부와 관계기관들은 수심별로 수질을 측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도 지금 비공개 상태입니다. 그래서 4대강 수질은 이미 호수로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심이 보통 6에서 한 10m까지 나오거든요, 수심이. 네. 그러니까 이제는 수심별로 수질을 조사를 하고, 공식적으로 이것도, 그리고 표층수, 물 표면에서는 조류가 아주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강바닥 가까이 있는 심수층 네. 쪽에서는 용존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표면하고 또 심층 부분이 다르게 대응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수심 깊이에 따라서 이제 수질과 수온 차이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호수 상황이 됐다고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 흐르면은, 어떻겠습니까? 물이 퉁퉁거리면서, 상하류로 진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수질 차이가 그렇게 별로 없겠죠. 그리고 수온차도 별로 없어지는데, 근데 볼을 설치하고 물을 가두어 두고 수심을 6m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물 표면과 강바닥에 있는 물들이 섞이지 않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성층화라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강바닥에는 썩은 뻘들이 계속 쌓이고 표면에서는 주로 녹조가 많이 번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고인물이니까 층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럼 지금 이 호수로 변하고 있는 낙동강 대략 이 수심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깊이가? 낙동강하고부터 구미보까지는 지금 공식적으로 6m를 이야기되어 있고, 물론 구간마다 다르겠죠? 10m, 9m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최소 6m고, 구미에서 상주보까지는 4m 정도 이하는 걸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층이 생기고 있는데, 자, 아까 이 녹조에 독성 물질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합니까? 이게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있는데, 낙동강에서는 우점종, 즉 제일 많이 발견되는 남조류입니다. 이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 국제 보건기구에서는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낙동강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한 450배 이상 초과된 상태더라고요. 450배나? 예. 그런데 이 마이크로스틴이라는 이 물질들은 호주라든지 일본, 호주 이런 사례를 보면은 그 물을 같이 먹으면은 죽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 특히 환경부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교수님, 그 대목이 문제인데요. 네. 결국 그러면은 8개의 보가 이 낙동강을 흐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현상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한 게 맞나요? 네, 4대강 사업 전에는 낙동강에 녹조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정체된 구간에서는 일부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한 점이지만은 지금은 지도를 그냥 하천에 따라가도 전부 다 녹조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녹조가 옛날에도 있었다 말은 맞는데 그것은 아주 국부적으로 녹조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보와 보 사이가 아예 그냥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그러니까 녹조 발생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럼 4대강 사업은 실패로 보십니까? 당연히 실패를 한 사업이었죠. 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
그 감사원 감사 결과를 2번 발표했거든요. 네. 그 결과에 따르면은 4대양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 네. 그리고 4대양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2013년이죠. 네. 대통령께서 취임한 그 해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정현 수석께서는 그렇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4대양 사업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또 현실적으로도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책이 문제일 텐데요. 환경부는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학우원 수문을 개방하라 이런 요구의 목소리가 큰데 효과가 있을까요? 최근 정부가 하고 있는 방안이 펄스 방류입니다. 네. 여기서 뭔가 수문을 달았다가 좀 열었다가 그리고 또 닫았다가 열었다가 우리가 맥박 뛰듯이 네, 그런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해서 보호의 수문을 열어서 물이 흐르게 하게 되면은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문을 한꺼번에 다 열고 상시 수문을 개방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네. 웬만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를 설치한 근본적인 목적이 상실이 되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를 수문을 활짝 열지도 못하고 펄스 방면이 이런 꼼수를 부리면서 수질을 개선하고 있다. 다시 해서 국토부나 환경부는 보의 수문을 열면은 직금의 녹조라든지 또는 수질 악화를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뭘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문을 개방해서 녹조 발생을 억제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지금 보로의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네. 보뿐만 아니라 지금 유지 관리비용이 한 6천억 정도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보호 철거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학적 측면, 환경적 측면, 그리고 철거와 관련된 경제적 측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또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와 같은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나기 위한 어떤 작업을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이 보를 왜 만든 걸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의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네, 요즘처럼 더울 때 시원하게 지내려고 들여놓은 에어컨이요. 그저 실내 장식품이 됐다. 이런 분들 얘기 많이 들려옵니다. 가정용 전기세에 적용되는 이 누진세 때문인데요. 길거리 상점들은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을 이제 펑펑 틀고 있는데 왜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느냐. 이런 불만 커지고 있습니다. 학계, 정치권, 이제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곽상원 변호사를 연결해서 이 얘기 좀 나눠보죠. 곽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오래전부터 준비한 소송이라고 들었는데요. 언제, 왜, 어떤 취지로 시작됐나요? 네, 처음 시작은 제 개인적인 그 동기로 시작이 됐고요. 네. 제가 2012년도에 제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네. 그 해에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어떠한 이유로 좀 많이 나왔을까 제가 궁금해서 네. 그 전기요금 그 산정 방법을 연구하다가 제가 직업이 또 마침 변호사를 해가지고 네네. 체계를 혹시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지 그 이후에 연구하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변호사는 전기세 정도 신경 안 쓰실 줄 알았는데 꼼꼼하게 보셨군요. 그때 처음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원고 측 요구의 핵심은 뭔가요? 저희 측 요구의 핵심은요, 실제 전기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아무도 잘 모릅니다. 네. 그 전기요금은 법률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 한전이 독점 기업으로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 공급 약관을 통해서 정해지는데요. 네. 이 전기요금은 현재 용도별 요금 체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요금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 누진제 요금 규정이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는 것이고요.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의 경우에는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무효로 선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누진제 요금 규정이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무효라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이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관하면 뭐 보험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게 예. 소비자가 이렇게 같이 계약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해도 적용됩니까? 자, 원래 이제 약관이라는 것은 다수, 그러니까 그 계약의 상대방이 다수인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약관을 통한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한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 공급 규정은요, 그냥 단순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기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한 번도 개진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약관에 동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단지 전기 구매 자체가 동의인 셈이고요. 네. 이 전기 요금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한 번도 개진한 적이 없고요. 네. 또 하나 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한전은 독점적인 전기 판매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한전의 전기 요금 규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요금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약관보다 더욱더 불합리성은 가중되는 것이죠.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타당하게 들리는데. 그럼 일단, 자, 산업용 전기는 지금 요금이 획일화되어 있는 건가요? 산업용 전기의 경우에는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그냥 네네. 일정 액을 그냥 내는 것이고요. 산업용 전기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요금 차등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전기 수요를 전기 요금이 싼 시간에 맞게 선택만 하게 되면 네. 전기 요금을 얼마든지 낮춰요. 하지만 이 주택용 전기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그 4계절 내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의 절대량에 따라서 그 100kW만 넘으면 네. 누진 요금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그래서 대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네. 100kW 구간으로 6단계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kW가 넘으면 1kW당 뭐 700원이 넘고요. 예. 최초의 100kW 이내는 이 kW당 60원이니까 전체적으로 11.7배의 차이가 나는 누진제잖아요, 현재? 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택시요금 같은 경우에는 택시요금도 기본요금이 있고 거리당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요금은 한 번 정해지고 나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주택용 전기요금은 그렇지 않고요.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용 요금인데요. 기본요금도 6단계 요금 규정이고요. 아하. 전력량 요금도 6단계 요금 규정입니다. 아하. 그런데 기본 요금을 기준으로 1단계 요금과 6단계 요금의 배율을 누진율이라고 하는데 네. 기본 요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30배가량이고요. 정확하게 31배입니다. 아, 31배. 그리고 전력량 요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1.7배라고 하는 것인데 네. 한전은 지금까지 11.7배의 누진율이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30배 이상도 간다라는 말씀이네요. 실제로는 전기 사용량만 늘리게 되면 그 배율은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kW 이하의 경우에는 누진 요금제가 아니고 100kW 이상만 사용하게 되면 누진 요금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500kW를 넘게 되면 최고 구간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55kW를 사용하게 되면은 누진 요금제가 적용이 안 되죠. 그런데 그로부터 10배를 사용하게 되면 550kW인데 그때는 최고율이 적용이 됩니다. 아하. 그런데 550kW 사용자는 55kW보다 10배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전기 요금은 10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대략 41배가 넘습니다. 그 차액만 해도 31배가 넘는 것이죠. 11.7배가 아니군요. 예. 네네.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님 이 설명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 이게 한전이 임의로 정한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절차상으로는 전기사업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전은 전기요금을 정한 전기요금 약관, 정확하게는 전기공급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을 하는데요. 그때는 전기위원회 라는 곳의 심의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에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보고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적으로는 정부에 보고하는 절차는 있는데 네. 실제 전기 요금 규정을 보게 되면 그 요금 규정을 보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실제로는 거의 없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앵커님께서도 실제 전기 요금 규정을 보고 자신의 전기 요금을 계산하기는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은요, 결국 2012년에 이 소송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예,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첫 소송은 2012년 8월에 접수를 했고요. 그 첫 번째 진행한 소송의 경우에는 올해 1월달 판결 선고 기일이 예정되어 있었다가 그후로 한 번 연기가 됐고요. 그 후로는 다시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변론 재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소송 이외에도 제가 전국 법원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대전, 광주, 부산법원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2개 법원에서도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지금 다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았고요. 4년 동안요?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도 참여하겠다 이런 소비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집단 소송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있다면, 미국과 같이 집단소송법이 있다면 지금 단 하나의 사건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단 하나의 사건의 판결로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집단소송법이 증권을 제외하고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요. 현실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시지 않는 한 자신이 한전을 상대로 받을 수 있는 그 부당이득 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송 참가를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인강 홈페이지를 마련해 두었고요. 그 법인 홈페이지에 를 보시면 쉽게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 설명을 다 해두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겠고요. 이 사안이 올 여름에 계속 좀 확산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필요하면 한 번 더 연락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곽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진행 중인 곽상원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기와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동아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3호선 하기울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건축과 인테리어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